다섯 번째 시간은 학생들이 손으로 그린 그림으로도 과연 굿즈를 제작할 수 있을까? 이게 주제입니다. 애들이 손으로 그린 그림으로 굿즈를 제작할 수 있는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안나쌤이 지금 샘플로 막 보여주셨던 게 손그림이 아니라 좀 디지털 그림이잖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학교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디지털로 최종 완성을 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 학교 캐릭터는 굿즈를 제작하게 되면 이거를 상품으로 한 개, 두 개 이렇게 만드는 게 그렇죠. 아니고 좀 많이 만들거든요. 네. 최소한 100개, 50개 이렇게 찍어내야 오신 학부모님들한테도 좀 드리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 홍보용 물품 뭐 제작비로 좀 만들겠다 하면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디지털로 한번 최종 완성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굿즈를 손으로 그린 그림으로 못 만드냐? 그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애들이 그린 그림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의 손그림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네. 손그림으로 굿즈 제작했던 그 애들 그림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 궁금합니다. 네. 짠! 손그림으로 이렇게 마카나 뭐 색연필이나 이런 사인펜 같은 걸로 그린 거거든요. 아, 이게 손그림이에요? 네네, 손그림이요. 디지털 그림 아니고 그냥 요거 스캔 뜬 거거든요. 스캔을 떠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가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 보시면 사실 여기 뒤에 있는 요거 있죠. 이런 바탕색 배경이요? 같은 거, 네, 네. 배경의 바탕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색을 칠한 거예요. 이것도 완전히 손그림이죠. 이것도 애들이 그린 그림 가지고 카드 거울 만들었거든요. 앞장에는 거울이고 뒷장에는 카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손그림으로도 굿즈가 충분히 제작이 가능하고 저는 이제 방과후 수업이나 동아리 수업에서 아이들이 대부분 손그림을 그리잖아요. 디지털 반응 운영하지 않는 이상. 그랬을 때 그런 거 가지고 만들어줘도 애들 호응이 정말 좋았어요. 아주 기대가 되네요. 이게 완성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이게 완성품은 아니죠? 아, 지금 완성품은 애들한테 네. 다 줘가지고 없고 아. 완성품으로 나오기 전 단계 전에 그림? 네, 아. 그림 단계인 거죠. 그렇다면 저희 아이들이 그린 그림으로도 굿즈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너무 좋죠. 아이들이 그린 그림 집에서 좀 있으시죠? 네, 몇 장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제가 그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저한테 주시면 그걸 가지고 굿즈를 만드는 과정하고 결과물까지 좀 보여드릴게요. 야. 그리고 그럼- 아이들에게 선물하면 좋겠죠. 아이들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럼 집에 갔다 와야 되겠네요, 지금. 지금 저보고 집에 갔다 오라는 얘기잖아요. 다녀오세요. 네, 다녀오십시오. 다녀오겠습니다. 안나쌤입니다. 준건쌤이 아이들의 그림을 제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제가 준쌤이 주신 아이들의 그림으로 굿즈를 제작하는 모습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 3장이 준건쌤이 제게 보내주신 아이들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들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 거냐면 안경 닦기하고 스케치북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안경 닦기를 선택한 이유는요, 굿즈를 제작할 때 선생님들께서 편집하기가 좀 쉬우세요. 그리고 안경 닦기가 가격이 좀 저렴해요. 네, 이 안경 닦기로 테스트를 해보고 이거 좀 괜찮은데 싶으면 그 이미지로 또 다른 굿즈를 만드는 방법을 가끔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만들 굿즈 물품은 스케치북인데요. 아무래도 준쌤의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스케치북에 낙서를 하거나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할 일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린 어떤 그림이 프린팅된 스케치북을 받는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경 닦기랑 스케치북을 제작할 사이트는요, 각각 달라요. 제가 일부러 다르게 두 사이트를 선택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사이트들에서 굿즈를 주문할 때 작업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이런 식의 특징이 있고 좀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간략하게라도 좀 아실 수 있도록 각기 다른 사이트에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케치북을 한번 선생님들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북을 만들 사이트는요, 레드 땡땡땡이라는 플랫폼입니다. 저는 미리 홈페이지에 이렇게 접속을 했고요. 로그인도 했어요. 여기에 접속하고 스케치북이라고 한번 검색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케치북이 2개가 뜨는데요. 저희는 학생용이니까 학생용 스케치북을 클릭할 거예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스케치북 학생용이라고 이렇게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좋은 점이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용지, 종이 선택 이렇게 쭉 그냥 밑으로 내려가셔서 파일 업로드라고 있습니다. 이 파일 업로드라는 게 제가 이 레드 땡땡땡을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간편 주문 누르기를 클릭한 다음에 그 중건쌤이 보내주신 아이의 이 그림을 이렇게 불러왔어요. 불러오면 바로 이렇게 뜨는 창을 하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이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간편 주문 에디터가 사이트 자체 내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포토샵과 같은 프로그램을 좀 다룰 줄 모르시는 선생님들이라도 쉽게, 아주 쉽게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JPG, PNG와 같은 이미지 파일만 있으면 작업을 할 수 있고 주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나 좀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나는 포토샵도 못 다루고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복잡한 프로그램들 전혀 자신이 없어 하시는 선생님들도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간편 주문 에디터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더라도요, 사실 좀 작업이 번거로울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잘 이용합니다. 자, 지금 제가 고양이 그림을 불러왔는데 보세요. 지금 사이즈가 맞지가 않죠. 이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원본 그림은 지금 여기 작게 보이는 것처럼 고양이 한 마리 전체가 다 그려져 있는 게 원본 그림인데요. 이건 조금 어쩔 수가 없는 게 사실 손그림이 아니라 디지털 드로잉 같은 경우에 디지털로 작업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내가 어떤 굿즈를 좀 제작해야겠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좀 두고 나서 그 굿즈의 작업 사이즈에 알맞게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요. 이렇게 손그림을 미리 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한번 굿즈로 만들어 봐야겠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지금처럼 내 사이즈가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아주 많아요. 대부분은 잘 안 맞아요. 그거는 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편집을 할 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내려가지고 고양이의 얼굴이 정면으로 나오게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죠. 얘를 이렇게 90도로 돌려가지고 세로로 그림을 돌리는 거예요. 세로로 그림을 돌리고 제가 사이즈를 좀 줄여볼게요. 네, 이렇게 세로로 그림을 돌려서 그림의 일부분을 조금 많이 살릴 것이냐, 이걸 선생님들께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세로로 해도 이렇게 여백을 남기지 않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여백이거든요. 여백을 남기지 않고 하는 게 깔끔하기 때문에 일부는 좀 잘릴 수가 있어요. 지금 보라색 선 보이시죠? 이 보라색 선이 작업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라색 선을 넘어가는 영역의 그림들은 잘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게 좋을까요, 선생님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왕이면 아이가 그린 그림이니까 최대한 그림을 그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세로로 제작하는 걸로 결정을 하죠. 자, 지금 1앞면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이 뒷면도 있겠네요. 네, 뒷면에다가는 어떤 그림을 해줄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뒷면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라색 선이 있고, 이 선 안에다가 그림 이미지를 넣으셔야 돼요. 자, 이제 스케치북의 뒷면 이미지도 결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제가 준쌤이 보내주신 아이의 그림을 흑백 이미지로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흑백 이미지로 만들었는데 그림을 흑백 이미지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는 캠스캐너라는 무료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쉽게 흑백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로로 해줄게요. 오른쪽으로 90도 회전을 하고, 자, 이렇게 그림의 끝을 잡고 드래그 해가지고 원하는 크기까지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여기 빈 공간이 남으면 안 되거든요. 이미지를 이 보라색 영역 안으로 다 맞춰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 영역에 맞추고, 자, 어디까지 내가 프린팅 되게 할 건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앞면 고양이 그림, 자, 그리고 스케치북의 뒷장에는 이 흑백 고양이 그림이 들어가도록 이제 완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문 팁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꼭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작업 사이즈까지 이미지를 채워주세요 라고 나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보라색까지 이미지를 다 채워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미지가 이렇게 저장이 된다 하면 이 부분에 공백이 남아요. 그래서 스케치북에 이 비어있는 공간만큼 하얀색으로 출력이 되는 거죠. 약간 뜬금없겠죠. 뭐 이렇게 출력이 되면 딱 봐도 디자인이 이상한데? 아니면 뭔가 편집이 지금 조금 잘못됐는데? 그림이 밀렸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끔 작업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커팅선이라든지 이런 작업 사이즈를 최대한 잘 지켜가지고 맞춰주셔야 해요. 자, 이제 그러면 편집 완료를 눌러볼게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 앞면에 컬러 고양이 들어갔고 뒷면에 지금 흑백 고양이 들어간 거 확인하셨으면 편집 완료. 자, 그러면 이렇게 업로드 돼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용지나 뭐 종이 선택이나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보통은 이런 걸 먼저 다 살펴보고 이제 파일 업로드 간편 에디터를 사용하는데 사실 스케치북은 용지를 선생님들께서 직접 설정해야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제가 이걸 좀 뒷부분으로 뺐어요. 자, 하나하나 한번 클릭을 해보면 자, 용지는 하나예요. 주문 가능한 용지도 하나고 종이도 350g. 그 미술 선생님들이면 아실 거예요. 350g의 종이의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보통 학교에서 200g짜리 종이 용지에 종이 용지를 아이들 그림 그리는 용으로 사용을 하면 꽤 두께가 괜찮습니다. 자, 인쇄 도수는 단면이고요. 규격도 얘는 8절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인쇄 수량은 1개만 할 거고요. 주문 건수도 1개. 자, 주문 제목 이중권 쌤, 아이들, 뭐 고양이 그림. 이 주문 제목은 상관없어요. 이 주문 제목을 왜 남기냐면 사실 안 남겨도 되는데 내 장바구니에 여러 개가 이렇게 쌓였을 때 나중에 헷갈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세요. 가격이 지금 얼마죠? 4,180원이죠. 이게 배송비를 제외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배송비가 붙으면 얘보다 가격이 더 나가겠죠. 그래서 한 개만 작업을 하고 주문을 하면요, 약간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 몇만 원 정도 되면 무료 배송이 되거든요. 좀 모아 놓았다가 무료 배송이 될 만큼의 그런 주문을 몇 건 모아서 주문을 하곤 합니다. 자, 이거는 장바구니에 넣어 놓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다른 사이트에서 안경 닦기를 좀 주문을 해볼게요. 방금 앞에서 보신 레드땡땡땡에서는 이제 간편 주문을 할 수 있는 에디터가 있었잖아요. 단,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만들 수 있는 모든 굿즈를 다 간편 에디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조금 복잡한 그런 굿즈 같은 경우에는 PSD 파일, 포토샵 파일이나 AI, 일러스트 파일을 요구를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AI 파일을 업로드하는 게 난이도가 가장 높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PSD 파일,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이미지, JPG, PNG 파일로 주문을 할 수 있는 곳이나 그런 JPG 이미지로 작업이 가능한 간편 에디터를 제공하는 뭐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이렇게 난이도가 좀 나뉘어요. 그래서 방금 레드땡땡땡에서 보신 게 JPG나 PNG 이미지로 스케치북을 만드는 것이었다면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요, PSD, 즉 포토샵 파일로 업로드를 해서 주문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 작업하고 주문할 굿즈 사이트는요, 상상 땡땡땡입니다. 자, 안경 닦기를 제작을 할 거고요. 안경 닦기도 사이즈가 다 달라요. 200 곱하기 200 사이즈로 할 건지, 이건 지금 밀리미터예요. 180 곱하기 150을 할 건지 다 다른데 저는 우선 200 곱하기 200 사이즈로 할 겁니다. 자, 상상 땡땡땡 굿즈 사이트에서 이제 굿즈를 제작하려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PSD 파일로 그림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PSD 파일은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이트 플랫폼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럼 보통 홈페이지에다가 업로드를 해놓고 소비자들이 저와 같은 우리 교사들이 이런 거를 다운을 받은 다음에 이 가이드라인 안에다가 그림과 같은 일러스트 작업을 하고 작업이 끝나면 이걸 그대로 저장해서 업로드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게 지금 상상 땡땡땡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PSD 파일을 제가 포토샵에서 연 거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그냥 아이의 손그림을 불러오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불러왔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이즈가 크죠? 이렇게 보시면 크기 때문에 얘를 좀 줄여줘야 돼요. 보통 단축키가 컨트롤 T를 누르면 얘를 이렇게 사이즈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이즈를 조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이 아이의 그림을 다 살려주고 싶으나 마음은 굴뚝 같으나 여기 이만큼의 지금 범위가 남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너무 많이 남아버리면 인쇄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지금 사이즈 조정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기를 좀 이렇게 키워줘 볼게요. 이렇게 되겠네요. 아마 이렇게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고양이 얼굴까지만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일을 가져오기 하면 이렇게 안에 들어가죠. 자, 제가 눈 감겨 볼게요. 원래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업체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여기 지금 막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이 픽셀 점들은 그냥 투명 배경을 얘기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하얀색 배경을 하는 게 눈이 훨씬 편하죠. 자, 여기다가 지금 이 그림을 불러온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사실은 끝이에요. 사실은 이게 다예요. 이걸 그냥 저장해가지고 업로드만 하시면 돼요. 겁먹을 필요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사실 이 부분인데요. 디자인 작업 유의사항이라는 부분을 꼭 읽어보셔야 해요. 자, 여기서 설명하는 개념이 3개가 있어요. 칼선, 배경선, 데이터선. 자, 먼저 빨간 부분은요, 칼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안경 닦기 굿즈가 제작이 되었을 때 실제 제품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지금 이 고양이는 빨간 선까지만 안경 닦기 부분으로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파란색 배경선까지는 그림으로 채워주셔야 할 공간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까지 다 채워놨죠. 이렇게 채워놓지만 사실 실제 인쇄할 때는 여기는 잘려져 나갈 거예요. 나갈 거고, 자, 마지막으로 초록색, 이게 중요하죠. 초록색 데이터선 바깥쪽으로는 데이터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글씨나 로고나 문구는 모두 이 초록색 바탕 안에 들어가게끔 작업을 해주셔야 해요. 자, 만약에 제가 지금 고양이를 이렇게 지금 선생님들이 보시는 것처럼 작업하지 않고요. 이 아이를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다. 이렇게 여기 빈 공간을 남겼다 하면 둘 중 하나예요. 첫 번째는 업체에서 전화가 옵니다. 배경선까지 이미지를 채워가지고 다시 보내주세요 하는 경우, 만약에 그렇게 전화가 오면 그래도 괜찮은 네, 괜찮은 그 사이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피드백 없이 그냥 이대로 인쇄를 해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실물 사진과 조금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오른쪽 그림이요, 실제로 안경 닦기로 제작된 거를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게 지금 안경 닦기인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사진을 찍어서 지금 이미지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자, 왼쪽은 이게 작업한 데이터고요, 오른쪽이 실물인데 이 안경 닦기 끝선을 좀 보세요, 선생님들. 여기 끝선에 이 동그라미 이 부분이 어디까지 지금 잘려 있는지 여기 아래선을 보세요. 그럼 바로 이 빨간색 부분이죠. 이 빨간색 부분까지는 산 거고요. 여기 뒤에 있는 파란색 데이터는 그림으로 채워서 작업 데이터를 보내기는 하지만 실제로 제작되는 사이즈는 아닌 거예요. 이렇게 끝선들, 이쪽의 끝선도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 끝선 비교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칼선과 배경선과 데이터 내 경계들을. 그래서 이 빨간 선, 이 칼선까지가 제품의 실제 크기라는 게 아마 실물을 놓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빨간색 제품이 실제 크기인데 왜 초록색 선까지 데이터를 지정해 놓고 이 안에다가 뭐 문구나 중요한 글씨를 넣어 달라고 하냐면, 이 칼선과 데이터의 이 사이들이요, 사실 폭이 아주 넓은 게 아니에요. 이게 좁아요. 그래서 이 인쇄를 하다 보면 1mm, 뭐 2mm, 3mm 정도의 오차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1, 2, 3mm 정도의 오차가 생긴다. 그럴 때 이 사이에 잘못 걸리면 중요한 문구가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정리하면 뭐 칼선, 배경선,
데이터선이라고 나와 있는 이러한 용어나 문구는 굿즈를 제작하는 플랫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봤던 뭐 레드 땡땡땡이나 상상 땡땡땡에서 쓰는 용어가 살짝 달랐죠. 하지만 큰 틀의 의미는 비슷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디자인 작업할 때 유의사항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실 것을 추천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자, 얘를 이제 내려놓고 이렇게 이 아이도 눈을 감기고, 자, 이렇게 고양이로 완성을 하셨으면요, 지금 이거 한 거 복잡한 거 별로 없었잖아요. 그냥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PSD 가이드라인을 컴퓨터에 다운을 받는다. 두 번째, 여기에다가 내가 붙여 넣을 그림 이미지를 이렇게 끌어다가 열기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디자인 작업의 칼선 데이터 라인에 맞춰서 그림을 붙여 넣는다. 끝! 이렇게 하고 이제 저장하시면 돼요. 저장할 때 PSD 파일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한 파일을 굿즈를 제작하는 플랫폼에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상상 땡땡땡의 경우에는 주문을 하실 때 이제 미리 결제를 해요. 미리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PSD 파일을 업체 이메일로 보내면 그걸 확인을 하고 주문 접수를 해줍니다. 배송기간의 경우에는 보통 주문하고 입금을 한 이후에 최대 5일에서 7일 정도 후에 발송된다라고 이제 홈페이지에서는 안내를 하고 있고요. 소량이든 대량이든지 간에 있는 물건을 우리가 그냥 쇼핑하듯이 집어가지고 배송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어떤 그림들을 만들고 그 그림에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굿즈로 안경 닦기나 뭐 마우스패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제작 들어가고 최소 일주일은 걸린다. 작업 기간이 일주일 정도 걸리고 배송하는데 또 뭐 하루 이틀, 2, 3일 걸린다고 생각하시고 기다리시는 게 좀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